자, 비트는 어제 새벽에 FOMC가 종료되면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3.11%, 약 3%가량의 하락불이 나와줬었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달러 차트 기준으로 25.2K 라인을 깨는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계획했던 대로 비트코인부터 매수에 진입에 들어갔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기다렸던 자리였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반등까지 나와준다면 추가로 비트는 매도 자리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 알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진입을 들어가봐야 할지를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오늘도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FOMC 내용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었고, 자, 1번 상부터 살펴보면은 1번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사실상 어제의 증시가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이후에 첫 번째 금리 동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첫 번째 내용이랑 6월달에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3월달 그리고 어제 발표된 6월달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1년에 딱 4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이 언제였죠? 3월, 6월, 9월, 12월이었습니다. 연준에서 투표한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긴 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떤 수치의 금리 그 목표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점도표이고, 실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 점도표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파악해봐야지 어제 FOMC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과거 22년도 12월달 그리고 23년도 3월달 그리고 어제 발표된 23년도 6월달에 2023년도의 그 목표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보시는 점도표의 투표권은 FOMC 멤버인 19명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총 12명, 연준 의사 7명이랑 연방은행 총재 총 5명에서 그 금리의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작년 12월달이랑 올해 3월달에 발표된 그 점도표에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5.0에서 5.25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6월달의 점도표를 보면은 가장 많은 투표권 9명이 투표한 그 결과 없이 5.5포인트에서 5.75포인트고, 어제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기준금리 동결은 인상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 7월달에 열리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7월에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었고, 최근에 지역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사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점도표의 수치가 기존보다 더 높은 수치로 올라와 주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1안과 2안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3안의 가능성으로 7월달에 25p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면서, 그 다음에도 추가적인 점도표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목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내년에 있을 반감기까지 어떻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그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분명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긴 프레임 안에서는 과거랑 동일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그 매물대를 다져주고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그 바닥 구간을 만드는 기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자, 그럼 지금부터 단기적인 차트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비트는 제가 31K를 찍었을 때부터 바로 25.2K가 깨질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어디서 다시 매수를 좀 받아볼까를 고민했던 시기였었고, 실질적으로 25.2K 라인을 깰 거라고 봤던 시기는 5월 10일 직전에 이 매물대 라인을 깼던 이 캔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주봉상 직전에 저점 자리를 깨는 주봉 캔들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직전에 이 고점 자리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열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테더 도미넌스였었는데, 이때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는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또 다른 상승하는 상승 채널을 그려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눌려주더라도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또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채널을 그려주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까지도 추가적인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또
또다시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현재 자리에서 비트가 바닥을 다져주는 그 움직임은 분명 나와줘야 될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게 되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테더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반등을 보고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보는데도 왜 비트코인을 매수했냐? 과거에도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상승하는 그 상승 채널 안에서도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7%, 자, 더 크게는 자, 현재 구간부터 약 마이너스 19%까지도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계속해서 열려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 기준에서 비트코인의 반등 구간을 잡았던 이유는 자, 비트 기준으로 지금 채널의 이 하단부 라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은 10%로 진입에 들어갔고,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비중은 30%의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저번에 마지노선이라고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구간이 23.9K였는데, 자, 23.9K가 현재 가격부터 다이렉트로 하락분이 나와준다고 해도 약 마이너스 4.3%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스크를 더 낮추기 위해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20%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입할 계획이고, 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3.9K 밑에서 일본 캔들이 몸통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일본 캔들이 23.9K 밑에서 마감됐을 시에 포지션을 종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손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손절 라인은 자, 지금 보시는 우측의 이 매물대 지표를 봤을 때 이 끝선인 여기가 정확하게는 23.1K입니다. 저는 23.9K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채널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휩소의 형식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주면서 반등하는 그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절 기준을 23.1K로 잡았던 이유가 23.1K가 지금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으로 잡혀 있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하고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일본 캔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자, 캔들이 장대로 자, 이렇게 장대로 움직이는 캔들 들이 많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자칫 지금의 이 구간 23.1K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 손절 기준을 놓쳤을 때는 오히려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손익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23.1K 라인으로 잡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 라인을 깨지 않아 준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1차적으로는 채널의 상단부 라인까지, 이 채널의 상단부를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평단가에 손절 라인을 잡고 추가적으로 홀딩해볼 예정이고, 자,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좀 반등분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비트를 좀 따라붙는 그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종목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비트겐에서 관점 공부하다가 전달을 드릴 텐데, 자, 최근에도 제가 비트겐에서 관점 공부하다가 전달을 드렸던 게, 자, 6월 13일에 리플코인이 693원일 때 21선 위에서 일본 캔들이 계속해서 버텨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해당 자리 윗꼬리를 달아주는 플러스 9%짜리 반등이 나와주었었고, 일본 캔들이 677원 밑에서 봉이 마감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자리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어제였죠, 마이너스 약 10% 가량의 하락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비트게인에서 관점 공부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좀 전달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사야 된다, 어디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자칫 리딩의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브리핑 여러분들께서도 좀 전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전달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누르시면은 비트게인에서 관점 공부 우측에 보시는 관점 공부 바로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눌러서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자료 계속해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하는 그 브리핑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